세상의 모든 것을 리뷰하는 해용. 안녕하세요, 해용입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델은 아이폰 12 프로 퍼시픽 블루 모델인데 확실히 저도 갤럭시 사용자지만 디자인 하나만큼은 정말 마음에 듭니다. 특히 여기 측면이 번쩍거려서 너무 이쁜데 지문이 진짜 너무 묻어서 사실상 이건 케이스를 사용 안하면 너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이건 꼭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암튼 오늘은 갤럭시 사용자가 아이폰 12 프로 처음 딱 구매했을 때 꼭 알아야 될 초기 설정과 필수 설정 20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아이폰 초보자, 즉 이번에 아이폰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언가 지르고 싶다면 구독, 해용. 이번에 아이폰 12 시리즈에서 처음으로 5G가 탑재가 되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기존 갤럭시에서 설정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설정, 셀룰러 데이터 옵션, 음성 및 데이터로 가시면 세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5G 요금제를 사용을 하시거나 5G가 잘 되는 지역에서는 괜찮지만 만약 LTE 요금제를 사용을 하거나 5G가 잘 안되는 지역에서는 LTE로 변경을 해주시면 불필요하게 신호를 찾으면서 배터리가 소모되는 현상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언급한 부분에서 연장되는 부분인데 셀룰러 데이터 옵션에서 데이터 모드가 있습니다. 이건 만약 5G 연결 상태일 때 데이터를 최대로 사용해서 영상 품질, 페이스타임 품질을 최상으로 올릴 때 사용을 하면 되고 자동 업데이트나 백그라운드 작업을 제한을 하거나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표준 또는 저 데이터 모드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폰에서도 이제 위젯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위젯 사용은 물론 위젯을 여러 개 겹칠 수도 있습니다. 위젯 추가는 홈 화면 빈 공간을 꾹 터치하고 있으면 이렇게 앱 아이콘들이 흔들흔들 거리는데 이때 좌측 상단에 있는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추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같은 크기의 위젯을 할 경우에는 여러 개 쌓아 올려서 홈 화면의 공간을 좀 더 절약할 수도 있고요. 앱을 설치하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개의 앱들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홈 화면 맨 우측으로 가시면 이렇게 알아서 카테고리별로 앱이 분리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카테고리별로 앱이 4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해당 카테고리에 있는 전체 앱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메뉴에 있는 검색창을 누르면 가나다 순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럼 폴더는 어떻게 만들까요? 앱 아이콘을 이렇게 길게 누르고 있으면 아까처럼 아이콘이 흔들흔들 움직이는데 이때 누른 상태에서 폴더 안에 넣을 앱이랑 서로 겹쳐서 올려놓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폴더 안에 넣을 앱이 엄청 많다 그러면 아까 흔들거리는 상태에서 들어갈 앱을 하나씩 계속 추가로 선택을 하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겹치면 선택한 앱들이 전부 그 폴더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홈 화면에 페이지가 여러 개 있는데 혹시 누군가에게 아이폰을 넘겨야 할 때 숨겨야 하는 앱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를 숨길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와 동일하게 앱이 흔들거리는 상태에서 하단을 보시면 점점점이 보이죠?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페이지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페이지를 제외하고 숨기고 싶은 페이지는 체크를 해제하면 이렇게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아이폰 뒷면을 두드려서 여러가지 기능을 실행하는 기능인데 갤럭시 사용자로서 이게 특히나 부럽더라고요. 설정 방법은 설정, 손쉬운 사용, 터치 항목으로 들어가면 맨 아래쪽에 뒷면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2중 탭, 3중 탭을 각각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보시면 기본적인 제어 기능들은 가능하지만 특정 앱을 실행한다거나 그런 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들었을 때 화면을 켜지게 하거나 탭으로 화면을 터치해서 켜지게 하는 기능으로 들어서 깨우기는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 들어서 깨우기를 켜주면 되고 탭으로 깨우기는 설정, 손쉬운 사용, 터치에 들어가면 여기에 탭하여 깨우기가 있습니다. 이걸 켜주면 됩니다. 다크모드는 이제는 거의 필수가 되어버린 상황인 만큼 배터리 소모와 눈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설정을 하는 게 좋겠죠. 설정 방법은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서 다크모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트루톤은 디스플레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해주는 기능으로 쉽게 말하면 눈의 피로감을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설정 방법은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서 여기를 켜주면 되는데
다만 보시면 살짝 노란 톤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확한 색을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잠깐 이 기능을 끄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동 잠금 기능은 일정 시간 조작이 없을 경우 또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화면을 자동으로 꺼지게 하는 기능인데, 이것도 설정, 디스플레이 및 밝기에서 자동 잠금 시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동으로 잠기는 게 싫다면 안함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죠. 키패드로 글자를 입력하다가 커서로 움직이고 싶거나 중간 글자를 수정하고 싶을 때, 여기 공간이 너무 작아서 터치하기 어렵잖아요. 그때는 여기 키패드 스페이스를 꾹 누른 상태에서 좌우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커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놓고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알림 미리 보기 표시는 알림이 왔을 때 미리 보기를 표시해주는 기능으로 항상 보여주거나 화면이 켜있는 상태에서만 보여주거나 아예 미리 보기를 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정에서 알림에 들어가면 원하는 취향대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 아이디 인식률 높이기는 일반적으로 아이폰의 경우 페이스 아이디 인식률이 매우 높지만 그래도 혹시 인식이 잘 안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추가로 설정,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에 들어가서 대체 외모 설정을 눌러서 추가로 다양한 얼굴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 비밀번호 6자리가 너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걸 4자리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에서 암호 변경을 누르고 기존 암호로 누르면 이렇게 새로운 암호 입력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살짝 아래쪽에 보면 암호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4자리 숫자 코드로 변경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촬영 시 해상도 변경, 그리고 사진 촬영 시 화면 비율을 변경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설정에서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카메라 화면에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비디오 모드에서는 우측 상단을 보시면 2개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풀 HD 그리고 4K 해상도로 각각 변경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프레임 변경을 터치할 때마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진 비율 변경은 사진 모드 상태에서 위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아래쪽에 여러 개의 아이콘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네 번째 아이콘을 터치를 하면 비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설정 유지는 마지막으로 촬영했던 그 설정을 그대로 유지해서 카메라를 다시 켰을 때 다시 설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설정 방법은 설정, 카메라를 누르고 여기에 설정 유지를 누르면 카메라 모드와 창의적 제어 2가지가 있고요. 카메라 모드는 마지막으로 사용했던 비디오 모드 또는 사진 모드를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 아래 창의적 제어는 필터, 영상비, 조명, 심도값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측 상단 이 부분을 아래로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제어 센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다양한 제어 기능을 이제 위치를 변경하거나 추가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데, 설정, 제어 센터에 들어가면 이렇게 마이너스 아이콘을 눌러서 제거를 하거나 플러스 아이콘을 눌러서 추가하거나, 또는 우측에 있는 이 3선을 드래그해서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폰이 다운되거나 작동하지 않을 때 또는 재부팅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볼륨 업 버튼을 누르고 빠르게 볼륨 다운 버튼을 누르고 바로 측면 버튼을 애플 로고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꾹 누르고 있으면 재부팅이 됩니다. 사진을 촬영하고 숨기고 싶은 사진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사진을 숨길 수 있습니다. 일단 사진에 들어가서 숨기고 싶은 사진을 선택한 다음 좌측 하단에 이 아이콘을 누르면 아래쪽에 가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가리기를 눌러서 숨길 수 있고, 여러 개의 사진을 한꺼번에 숨기고 싶을 때는 선택을 눌러서 여러 개의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동일한 방법으로 사진 가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숨겨진 사진은 어디에서 보느냐? 여기 앨범에 들어가면 가려진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서 숨겨진 사진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노출되는 것도 싫다. 그럴 경우에는 설정, 사진에 들어가서 여기 가려진 항목을 해제를 해주시면 이제 가려진 사진도 흔적 없이 사라지게 됩니다. 아이폰의 경우 아이클라우드를 사용하시는 분도 있고 사용 안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만약 사진이 자동으로 아이클라우드에 업로드 되는 게 싫다면 이 부분을 비활성화 시킬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설정, 사진에 들어가서 아이클라우드 사진을 비활성화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아이폰 12 프로 처음 사용했을 때 초기 설정과 필수 설정,
20가지를 알아봤고요. 지금 설정은 iOS 14 버전 기준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추가로 작업자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통신사를 통해서 구매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KT에서 아이폰 12 시리즈 구매 시 구매 혜택에 대해서도 잠깐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슈퍼차스 R 혜택이 있는데, 아이폰 12, 아이폰 12 프로 1년간 사용 후 반납하고 새로운 아이폰으로 교체할 수 있는 렌탈 프로그램인데, 만약 아이폰을 매년 자주 변경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1년이 너무 짧다, 그런 분들에게는 슈퍼 체인지라고 24개월 사용을 하고 기존 아이폰 12를 반납을 하고 최신 아이폰 시리즈로 기기 변경을 하면서 기존 아이폰 출고가의 최대 50%를 보상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폰을 자주 또는 주기적으로 변경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혜택인 거죠. 그 외에 기존 애플케어 서비스랑 아이클라우드 매월 50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KT 애플케어 팩 서비스도 있는데, 기존 애플케어의 경우 일시불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월 이용료를 내면서 같이 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튼 오늘 내용이 아이폰 12 시리즈 구매 예정, 구매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새로운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